비슷하게 할 겁니다. 자, 광화문부터 자, 불꽃, 자, 나무까지. 자, 이문재 시인의 시인데 자, 요 시의 핵심은 화단이랑 똑같이 자, 현실 비판을 키워드로 삼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화단 기억나니? 자, 화단은 무의자연을 강조하면서 자, 인위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을 놨지. 그래서 거기에 노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봤을 겁니다. 자, 그거랑 조금 유사하게 자, 여기서 현실 비판이 되는 건 자, 이 자연을 인위성으로 대하는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광화문은 한자 표기도 나와 있는데 자, 한자 표기를 바꾼 게 아니라 광화문의 원래 한자 뜻이 빛 광자에 될 화자에 문자를 써요. 자, 빛나는 문이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 실제 자연적인 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저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에서 조금 또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어요. 어둠이나 자, 밤 같은 시어들. 자, 요런 시어들을 자,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통념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자, 어둠, 밤. 자, 우리는 항상 이제 일제강점기 시를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자, 통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거야. 자, 근데 오늘은 자, 그 의미를 싹 지워주시고요. 자, 요 시에서의 독특한 의미. 자, 이 어둠은 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 요 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난 내신 대비 때 논증 방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귀납과 연역과 자, 그리고 이 귀납의 안쪽에 포함되어 있던 유추라고 하는 친구를 배웠는데 자, 여기서도 시지만 자, 유추적 발상이 자,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유추적 발상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죠? 자, A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속성을 이끌어내고 자, 이 속성을 다른 상황인 B에다가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추론해보자면 자, 여기 A라고 하는 속성에 해당되는 친구는 자, 자연의 모습일 거야. 자, 자연이 지금 어떻게 인위적으로 꾸며져 있는지 이 모습에 따라서 자,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속성을 다른 데다 적용시킨다고 보면 돼. 자, 그 다른 데가 어딘지는 이제 시를 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표현 방식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 9쪽으로 가요. 자, 9쪽 보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우리 해가 지면 밤이 되니까 깜깜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지? 자, 여기 밑줄 쭉. 자, 해가 졌는데도 자,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즉 밝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기가 힘들죠. 자, 해가 떨어지면 당연히 자, 어둠이 온다는 건데 어둠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상황은 일종의 자, 역설법이 되고 모순이 되는데 자, 이 모순적인 상황은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럼 여기 자, 겨울 자, 그리고 자, 저물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일종의 시간 및 계절적 배경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자, 서울에 있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 공간적인 배경이 될 텐데 자, 이어서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라고 한대. 자, 이 가로수가 맨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일단 자, 가로수의 동그라미 치고 자, 이 친구의 상태가 지금 맨몸이라고 하는 친구는 겨울이기 때문에 자, 이파리가 다 떨어진 상태라는 거지. 맞아?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냥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이런 상황이라고. 자, 이 맨몸이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대요. 자, 가로수가 불을 켤 수 없지. 가로수는 나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로수가 자, 불빛을 켠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뭘까? 우리 이제 서울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겨울 되면은 나무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나무에다가 뭐 감아요? 전구 감잖아, 그치? 자, 그 전구 불빛이야, 전구 불빛. 자, 이 친구는 전구의 불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자, 이 전구 불빛이 지금 오늘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위성이라고. 자,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놔둬야 되는데 억지로 불빛을 밝힌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 자, 요거 불을 켠다랑 나뭇가지 사이를 나눠주세요. 자, 일제히 불빛을 켠다 나뭇가지에. 자, 이거는 원래 어순이 나뭇가지 일제히 불을 켠다겠지. 자, 앞뒤가 어떻게 돼 있어? 자, 앞뒤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을 거니까
자, 여기는 일종의 자, 도치법이 드러난 부분인데, 자, 도치든 역설이든 있잖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강조 표현에 들어가. 자, 그러면 도치를 통해 강조하고자 싶은 건 이 앞부분이겠죠. 일제히 불을 켠다고. 자, 이 불을 켜는 상황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 나뭇가지에 불을 켭니다. 자, 그리고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까요? 자, 우리 뭐 불, 자, 전구 불빛, 자, 그리고 꼬마 전구 다 세모 쳐봐. 자, 얘네들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인위적으로 자, 불을 밝히는 자, 현대 문명이라고 합시다. 자, 어두우면 나무도 잠을 자야 될 텐데 나무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자, 인위성을 말해요. 자, 그거들이 들러붙어 있대. 자, 그리고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대. 자, 우리가 불꽃나무라고 하면서 손뼉을 탁 친다는 건 어떤 의미야? 감탄이잖아. 예쁘니까. 근데 그럴 뻔했대. 자, 그러면 시적 화자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왜? 자, 불꽃이 이제 실제로 불이 아니고, 자, 전구 불빛이 들어온 나무의 모양인데, 거기에 감탄을 한다는 거는 인위성을 긍정한다는 거잖아. 자, 근데 칠 뻔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부정한다는 태도를 말해요. 자,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표면적으로 아까 우리 통념으로 해석을 하면, 어둠이 병균이네? 부정적이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자,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낯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한대요. 이 권력 세모칩니다. 자, 인간들이라고 보면 돼. 인간들이 어둠을 병균 같은 것으로, 우리 병균이 뭐야? 몸에서 없애야 되는 것. 그래서 어둠을 없애야 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아니고, 자, 그 인간들을, 현대 문명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지금 이 시에선 긍정적인 의미로 가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돼. 자, 우리도 무드등을 켜는 거를 제외하고는 밤에 잠잘 때는 불 환하게 켜놓고 잘 안 자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의 어둠은, 자, 말 그대로 모든 만물과 자연물들이, 자, 휴식하고, 자,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서 긍정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까? 자,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자, 이 해군 장군의 동상 뭘 것 같아? 이순신 동상이겠죠?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데, 자, 이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대. 자, 동상이 잠들지 못해. 자, 그리고 문화회관은 건물이잖아. 자, 그 건물이 두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가로수가 꼬마 전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그래서 밤에 그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가잖아? 그러면은 이순신 동상 근처에 이렇게 라이트로 불빛을 쫙 펴놓는다고, 아침까지. 자, 그런 것들 전부 다요.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두 눈 뜨고 있다. 자, 실제 건물이 두 눈을 뜰 수 없으니까, 자, 요런 표현은 일종의, 자,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자, 전부 다, 자, 불을 억지로 켜는 인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세요. 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자, 엽록소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이제 올라오는 여름이나 봄은 광합성을 하겠죠. 근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광합성을 안 해. 광합성을 안 하면 뭐 해야 돼? 자, 화자는 나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대. 원에 사는 광합성이야? 밤엔 쉬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이상한 광합성의 세모 칠까요? 자,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 꼬마 전구에, 자, 불빛을 막 휘감아가지고 억지로 켜놓는 거지. 자, 실제로 그렇대. 식물들이 이제 그 근처에 인위적인 빛을 이제 내면 그게 이제 광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또 광합성을 한대. 그러면은 낮에도 광합성, 이제 밤에도 광합성이니까 어쨌든 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화문은 광화문인데, 자, 아까 우리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광 될화문이에요. 원래 광화문은 이 한자를 씁니다. 자, 이 한자를 쓰는데 요 일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자, 빛을 발하고 있는 문으로 밤에도 환한 광화문 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라고 한대. 자, 뿌리로 내려간다. 뭐가? 이 겨울나무들이, 자, 뿌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뿌리를 땅 속이라고 보자. 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 겨울잠과 같은 이미지가 그려져. 자, 그래서 뿌리로 땅 속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일종의 휴식을 취해야 할 이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온대.
자, 우리 내려가는 게 휴식이라면 올라온 건 휴식이 되지 못하는 의미겠지. 맞아? 자,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래. 억지로 광합성을 하고 있는 요 상황 이어진다고. 자, 그리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별표. 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자, 사람들이래. 자, 우리 요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자, 해가 떨어지고 해가 떨어졌지만 어두워지지 않는 건 자, 광화문 근처가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지. 광화문, 가로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있니? 이순신 동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물들이야. 맞아? 자, 이 사물들인데 갑자기 표현이 바뀌었죠. 밤에도 잠들지 못한대. 얘네들처럼 누가? 사람들이. 자, 바로 여기가 유추적인 발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자연물에서 자, 쉽게 말해. 자, 자연물에서 이 문제를 자, 인간들로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연물이라고 한 용어는 여러분들 이제 뭐 학습 활동이나 요 광화문 요 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 꽃이나 풀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라면 가로수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냥 자연물은 자,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아닌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자연물 또는 사물에서 인간들로 확장을 해.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 밤에 환한 불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휴식하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여러분들 교과서 있죠. 이게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광화문 요 나무 시 있죠. 요 시의 원문은 맨 아래 나오는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는 한 줄이 더 있어요. 있는데 교과서에 이 줄이 빠져 있어. 자, 만약에 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어요? 지금? 아직 안 했지. 하면은 어디까지 읽어주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교과서에 수록된 대로 불꽃나무들까지 읽고 끝내잖아. 그러면 이 시는 명사형 종결을 통해 여운을 주는 시가 돼요. 자, 근데 이 시가 원래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서술로 마무리가 되거든. 자, 그러면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 겨울에도 밝아요. 쉬지 못해. 자, 봄에도 쉬지 못한 채로 계속 일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 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혹시나 이제 추가되는지 아니면 교과서 표기대로 그냥 빠져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오탈자인지 아니면 이제 최종 이게 시가 짓다 보면은 시가 수정되거나 구절이 하나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진달래꽃 같은 시도 있죠. 그것도 표기나 이제 구절들이 여러 번 바뀌어. 한 두세 번 정도 바뀌고 우리가 지금 보는 진달래꽃의 형태가 나오는데 자, 요게 그런 이유에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빠져 있는지는 한번 언급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도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구절은 빠져 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해. 자, 어쨌든 자, 요 현대 문명의 인위성, 휴식을 하지 못하고 강제성을 띠는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자, 화단이라고 하는 요 수필갈래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요거 뭐라고 한다? 서정갈래라고 하겠죠. 맞아? 그래서 아마 수필갈래나 서정갈래, 시와 관련된 갈래적인 차이도 자, 요 둘을 엮는다면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